주식이 참 개인들만 소외돼 있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이미 실적 정보라든가 내부자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점인 경우가 많다. 근데 저희 기법에서는 하락에서도 타이밍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의 선에서 매수하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수 매도 방법에 이어서 유의사항이죠. 요거를 꼭 참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라운드 넘버 선 매수 존에 왔을 때 어떤 경우는 안 오고 어떤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동일 테마에서 두 종목 이상을 매수 금지한다. 테마라고 하면 많잖아요. 다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조건이 해당이 되면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동일 테마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종목,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두 종목을 꼭 매수를 해야겠다. 또 동시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야만 미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매수가가 있고 목표 가격이 있고 손절 가격 이렇게 정해주는데 이 기법은 만약에 1차에서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행보만 한다. 그러면 보유하다가 기간 내에 익절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내에 기간 손절만 있다. 3개월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 외에는, 중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종목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 배운 대로 2, 3개월 이내에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1강, 2강, 3강에서 다 보셨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시가총액 50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0조 이런 종목도 다 오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군들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우량주가 사실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을 잘 주는 게 우량주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우량주가 아니에요.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근데 책에 나오는 우량주라는 의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10조 이상의 종목은 대략 한 7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되는데 10조 이상의 종목이 책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고 3천억 이상에서 10조 이하의 종목은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해야겠다. 또는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 조건에 맞으면 거래하는 것이고요. 나는 완전 주식의 초보자이시다. 또는 HDS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거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어떤 자금이 없다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폭락한 사례를 봤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 악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또는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이미 주가는 다 주식이 참 개인들만 소외돼 있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이미 실적 정보라든가 내부자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요. 미리 반영을 해서 주가가 2배, 5배, 10배 가는데 실적이 노출이 되면 이게 악재가 됩니다. 왜? 이때 다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관들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거든요. 이틀 전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닥권이다 아니면 조금 올라왔다 이럴 때는 아주 후재지 미리 반영을 해서 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점인 경우가 많다. 또는 바닥권이든 어디든 간에 실적 악화가 나왔다. 근데 가이던스가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도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 회사는 미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기 힘들죠. 근데 저희 기법에서는 하락에서도 타이밍이 다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적 악화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기보다는 2차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다음 라운드 넘버 선 여러분 급한 거 없잖아요. 매수했을 때 바닥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선에서 매수하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악화가 나왔는데 다음 선에 산다 하더라도 상승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괜히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단지 시기에만 한 템포 늦춰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예요. 시가총액 이 당시에 한 2, 3조 정도 했거든요. 이 상단선에 터치하고 바로 아래선 매수하자마자 2, 3일 만에 대략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 종목처럼 바로 상승이 나온 경우도 10번 중에 한 6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7% 이상부터 또 10%부터 나는 매도를 하겠다. 분할 매도를 하겠다. 목표를 정하면 되고 아마
아마 이 당시에는 좋은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 재료가 노출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아이돌들이 데뷔를 한다. 그러면 미리 올라가지고 하고 앨범을 냈고 수익이 많이 창출됐다. 그러면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60, 80%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중장기 관점에 접근하셔야지 재료가 노출된 경우 또는 주가가 3배, 5배, 10배 올라간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75,000원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는 매수한 시점에서 2개월 기준이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2차 매수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3개월 기준이다. 그러면 반절, 45일이죠. 이 이내에 2차 매수가 와야만 분할 매수가 되는데 이때까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1차 매수 한 것만으로 2,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손절은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3개월을 목표로 하겠다. 2개월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한다거나 올라와 있으면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든 10%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선에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15만 원에서 대략 5만 원까지 한 6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약간 스윙으로 또는 중기로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5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까지 대략 50% 정도의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의 사례 종목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한때 5조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MSCI 지수에서 빠지고 또 실적 부진 누시들이 나오면서 손절한 케이스인데요. 1차 20만 원에서 터치하고 5만 원 부근에서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5만 원에서 10만 원 부근대까지 선에 닿고 또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1차 또 바로 2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보유기간 3개월 대략 이쯤이나 한 이쯤 되겠죠. 여기나 여기 평단가가 1대2이기 때문에 좀 낮죠. 그죠? 대략 이쯤 되는데 매도한다 하더라도 7% 또는 10% 이내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만 원 나온 선에 왔거든요. 한 2개월 만에 5만 원까지 대략 50% 정도의 상승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간 손절에 대해서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왜 반등이 없었냐 실적 부진에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실적 부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매수하기 전에 딱 한 번 뉴스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실적 부진이라는 뉴스가 있었나 그러면 그 다음 아래선에서 매수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시 사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전후 정치 관련 테마주인데 1거래 대금이 한두 번 나왔었는데 1차 매수가 5만 원에서 대략 4만 원 초반대가 2차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또 터치하고 1차, 2차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6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선거 전후에서 보면 이 재료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테마를 할지라도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와 관계없는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테마, 기간이 정해진 것 또는 이슈, 일시적으로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테마주들은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될 수 있으면 시가총액 10조 이상 또는 5조 이상의 종목들을 거래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테마주들은 전업투자자나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접근하시고요.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 매매법이 필요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현실인데요. 전업 투자자 빼고는 대부분 회사, 직장, 사업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연구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모든 주식을 깊게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니고 또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매매법이 아주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는 기다렸다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매매법이 필요하고요. 보면 누가 좋다더라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 감정적 또 즉흥적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날 때도 있겠지만 손실나는 경우가 많고 대형주가 바닥일 때만 안전하지 고점일 때는 항상 개인들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뉴스에 휘둘린 경우가 많고 수익 났다 손실 났다 반복되면 결국은 욕심이라든가 조급증 때문에 손실 나기 때문에 이 기법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일반 종목은 5%, 대형주는 뭐 10% 정도 되는데 2차는 2배수죠.
비중을 다 실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찍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종목 집중하다 보면 좀만 떨어져도 스트레스 받고 지수가 폭락하면 내 종목 떨어지지 않아 또 스트레스 받고 삶에 주식 투자가 미치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법에 따라서 비중을 지키고 분산한다 그러면 편안한 매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또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지 심장이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매매는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죠? 이 매매법은 한 번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건 제거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고 또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돈 얼마 벌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수익이 나오는가 데이터가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소액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안전하네? 수익이 꾸준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수지 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책 자세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라고 해봤자 너무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